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코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 3가지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발표라는 것을 해야 될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강조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같은 말을 쭈루루루루룩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서도 꼭 필요한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에서 3가지의 강조법을 한 번 더 얹어주는 건데요. 이 강조하기에서는요, 첫 번째, 목소리의 톤을 높여서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교통방송을 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정보를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고가 났거나 공사 구간이나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장유 나들목 지나는 구간에 사고 차량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구간 지나신다면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내가 강조해야 하는 구간, 그리고 사람들이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목소리의 톤을 살짝 높여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톤을 너무나 높게 잡는 것보다는 내가 평상시에 말하는 톤보다 살짝 톤을 높여서 듣는 사람에게 좀 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낮추는 방법은요, 목소리의 톤을 높이는 것과는 반대로 목소리의 톤을 낮출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뭔가 마음이 아픈 그런 좀 예민한 그런 상황들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될 때,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실패의 경험이나 사람들에게 조금 차분한 인상을 줘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때는 예를 들어 취업에 실패를 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네, 저는 연이은 취업 실패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연이은 취업 실패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이라고 하면서 내가 좌절을 느꼈지만 그 뒤에는 이것을 극복하고 더 다양한 역량들을 개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라는 식으로 나의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좀 속상했던 이야기들을 톤을 살짝 낮춰서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톤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조되는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째 강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거나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얘기하거나 혹은 숫자를 이야기해야 될 때 속도를 조금 차분하게, 속도를 조금 늘려서도 강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다 보면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작년에 비해서 이번 달 수출 증가율이 뭐 2자릿수를 기록했다. 대비 뭐 2자릿수를 기록했다. 아니면은 뭐랄까요? 뭐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얼마 이상의 뭐 수출이 뭐 하락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숫자나 뭔가 하락했다, 뭐 상승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속도를 살짝 늘려줘서도 강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보다는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처럼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해서도 강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팩트 있게 말하는 방법은요, 바로 첫째, 둘째, 셋째처럼 말의 순서 앞에 순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첫째,
정리해주고, 둘째, 정리해주고, 셋째, 정리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찍을 때마다도 딱 3가지의 원칙을 지키거든요. 내가 오늘 전달해 드릴 것은 하나, 둘, 셋.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얘기를 해서 첫째 이야기를 정확하게 상기시키고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까지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시작과 끝을 좀 정리를 해주면서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라고 순서를 말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말할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할 내용이 정말 좋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꼭 기억시키고 싶어서 뭔가를 이렇게 좀 과하게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이야기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좀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처럼 말의 앞에 순서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네, 임팩트 있게 말하는 방법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는요. 마지막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타이밍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전달할 메시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제 결론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라고 하면서 내가 말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건데요. 이랬을 때는 상대방 혹은 청중이 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고 기억을 해서 꼭꼭꼭 씹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내용은 오늘의 핵심은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친절한 임팩트 있게 말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임팩트 있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강조하기였죠. 강조하기에는 목소리의 톤을 높여서, 그리고 목소리의 톤을 좀 낮춰서, 그리고 말하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나의 말에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첫째, 둘째, 셋째처럼 말의 앞에 순서를 붙여준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다시 한번 말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 드리려는 핵심 내용은 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한 번 더 리뷰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임팩트 있게 말하는 방법 3가지로 강의를 하시거나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거나 지인들과 대화를 하시거나 이럴 때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숨고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